할 줄 알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차량계 작업 계획서 작성 방법 배워서 널리 이롭게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막 건설업에 발을 들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건설 현장의 필수 중에 필수, 바로 차량계 하역 운반 작업 계획서. 그 중에서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계획서가 사실은 우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봅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명시된 이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하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꼼꼼히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전하고 똑똑하게 일하는 비법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업명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작업명은 이 계획서의 얼굴과도 같아요. 대충 굴착기 작업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어떤 현장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 정리 및 상차 작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작업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작업 전 모든 관계자가 동일한 작업 내용을 인지하고 혼선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간과 장소입니다. 이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작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작업 장소도 단순히 현장 내가 아니라 현장 내 어동 앞 도사척 지창처럼 구체적인 위치를 지도나 도면을 활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업 구간이 변경된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업 기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작업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계획서에 불명확한 기간이나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고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기도 어려우십니다.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정확한 작업 범위와 기간을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고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 종류와 성능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굴착기 1대, 덤프트럭 2대 이렇게만 적으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장비의 이름, 규격, 용량, 어떤 작업 장치를 사용하는지, 주요 작업 내용, 운전원의 자격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비 점검 상태까지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라면 장비명은 타이어식 굴착기, 규격은 3W, 작업 장치는 버킷, 작업 내용은 토사, 정리 및 상차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운전원은 장비 운전 자격 보유자라고 기재하고 자격은 건설기계조 종사면허 확인 완료라고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항은 후진경보 장치 작동, 경광등 작동, 브레이크 정상, 위험 누유 없음,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 내용은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실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 중량, 운반 구간, 상차 위치, 하차 위치, 회차 가능 여부, 후진 구간, 그리고 유도자 배치 여부까지 상세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과적은 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적재 중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게차라면 허용화 중, 포크 상태, 후진 경보 및 경광등 작동 여부, 브레이크 점검, 작업장 바닥 상태, 그리고 적재물 편화 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 작업은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죠. 장비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비가 이 작업을 해도 되는 안전한 상태인가를 증명하듯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된 장비 정보는 현장 감독관이나 안전관리자가 장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작업 방법입니다. 작업 계획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 상차 작업이라면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작업 전 TBMTOL 바크스 미팅 실시. 작업 시작 전 모든 작업자가 모여 오늘 작업 내용, 위험 요인, 안전 수칙을 공유하고 숙지합니다. 작업 구간 안전 조치. 작업 구간에 라바콘과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작업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장비 진입 전 확인. 장비가 진입하기 전에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근로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유도자 배치 및 장비 진입. 유도자를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안전하게 진입시킵니다. 덤프트럭 정차. 덤프트럭은 지정된 상차 위치에 정확히 정차합니다. 굴착기 선의 반경 내 출입 금지. 굴착기 선의 반경 내에는 어떠한 근로자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상차 중 안전수칙. 토사 상차 중에는 덤프트럭 운전자는 지정된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과정 및 편하 중을 금지하여 장비 전도나 토사 유실을 방지합니다.
후진 시 유도자 신호 준수 장비가 후진할 때는 반드시 유도자의 정확한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유도자 신호에만 집중합니다. 작업 종료 후 조치 작업이 끝나면 장비는 지정된 주차 위치에 주차하고 굴착기 포켓은 지면에 내려놓은 후 시동을 정지하고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죠. 작업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작업자들이 어떤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업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작업 계획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위험 요인 굴착기 선의 반경 내 근로자 협착 위험, 안전대책 선의 반경 내 출입금지 구역 설정, 라바콘 및 안전띠 설치, 유도자 배치, 위험 요인 덤프트럭 후진 중 근로자 충돌 위험, 안전대책 후진 구간 사전 지정, 유도자 신호에 따른 이동, 후진경 보장치 및 경광등 작동 확인, 위험 요인 로더 작업 시 시야 사각지대 접촉 위험, 안전대책 운전원 주변 시야 확보,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유무 확인, 사각지대 안전 거울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위험 요인 지게차 작업 중 적재물 낙하 및 전도 위험, 안전대책 허용 하중 준수, 적재물 안정적 고정, 급출 발급정 지급 회전 지향, 작업장 바닥 상태 점검, 위험 요인 임시도로 담부 전락 위험, 안전대책 담부 접근 금지선 설치, 야간 작업 시 조명 및 반사 표지 설치, 장비 담부 이격 운행, 위험 요인 연약 집안으로 인한 장비 전도 위험, 안전대책 작업 전 집안 상태 확인, 필요시 철판 또는 골재 보강, 우천 후 재점검, 위험 요인 굴착면 주변 집안 붕괴 위험, 안전대책 굴착면 주변 안전거리 확보, 필요시 흑막이 지보공 설치, 굴착 중 집안 상태 지속 모니터링, 위험 요인 상부 전선 주변 감전 위험, 안전대책 전선 주변 안전거리 확인, 고압선 시 관련 기관 연락 및 안전조치 요청, 절연 방어구 설치 또는 작업 반경 제한. 이런 식으로 위험 요인 하나의 대책이 하나 이상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위험은 적었는데 대책이 없다. 이건 계획서가 아니라 사고 예고장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섯 번째는 인원 배치입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누가 작업을 지휘하고, 누가 신호를 하고, 누가 장비를 운전하고, 누가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누가 하겠지, 누가 신호하겠지, 누가 통제하겠지입니다. 이런 누가 하겠지 마인드로 현장이 돌아가면 사고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서에는 작업 책임자, 작업 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장비 운전원, 작업 근로자를 각각 명확하게 지정하고 역할과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유도자는 아무데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장비 뒤에 서서 후진 유도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그건 유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 구역 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유도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장비, 이동 방향의 측면, 충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위치, 그리고 작업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호 방법도 작업 전에 반드시 정하고 모든 작업자가 숙지해야 합니다. 수신호, 무전기, 경적 신호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멈춤, 진입, 후진, 정지, 비상정지와 같은 기본 신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통일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어라고 생각하고 유도자는 B라고 신호하면 그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작업 전 TBM에서 반드시 공유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신호를 이해하고 따를 때 현장의 안전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뜯어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이 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꼼꼼하게 작성된 계획서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늘 안전하고 사고 없는 멋진 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